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태양계를 좀 더 넘어서서 이제 그 프락시마, 이제 알파 센타우리 그런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북극성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북극성에서 좀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멀리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극성을 이제 보통 이제 폴라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여기다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북극성이 사실 놀랍게도 사실은 이런 꼴입니다. 보시다시피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세겹별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3개가 있습니다.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삼중성 3개가 있는 거죠. 폴라리스 A에 A, A에 B, 그다음에 B 이렇게 3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일 큰 놈이 폴라리스 A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A, 그다음에 여기 곧 바로 옆에 조그맣게 아주 폴라리스 A, B가 있고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아주 좀 잘 안 보이는 폴라리스 B가 있어서 사실은 세겹별입니다. 3개가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 거리가 우리가 이 북극성까지 우리가 거리가 대략 현재 432에서 446 광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40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지구로부터. 근데 이 거리가 사실 좀 희한한 것이 아주 오래전에는 이게 거의 한 1000광년 정도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한동안 한 630광년이라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한 440광년 정도라고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잰다는 게 정확히 잰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세계별이 서로 이제 공전을 할 텐데 서로 중력을 받아서 서로 도는 거죠. 상대방을. 그 주기가 대략 한 30년 정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희한한 건 뭐냐면 이 북극성이라는 별이 이제 상당히 밝은 편이죠. 우리가 맨눈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등급이 별의 밝기를 우리가 등급이라고 말을 하는데 되게 2등성이라서 꽤 밝은 별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흥미롭게도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4일 동안 밝기를 관측해본 북극성의 밝기를 이거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말하자면 이것이 밝았다 어두웠다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북극성이라는 건 일정하게 밝기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말로 깜빡이 별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맥동변광성이라고 그러죠. 변광성이라는 거는 변한다는 얘기고 맥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맥박 치듯이 이렇게 부풀다는 얘기죠. 이렇게 맥박같이 이렇게 뛴다는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세피드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세피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깜빡이 별이 되는 건데 주기가 대략 이렇게 4일 정도가 되는 그런 깜빡이 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깜빡이 별, 이런 맥동 변광성 혹은 세피드 변광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표준 촛불이라 그래서 표준 촛불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의 밝기라고 하는 거는 대개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밝기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겉보기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 밝기가 근데 우리가 이 똑같이 밝다 하더라도 사실 이 별의 거리가 얼마나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밝기가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밝은 별이라 하더라도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어둡게 보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 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정말로 밝기하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한자어로는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우리가 겉보기 밝기, 겉보기 등급하고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그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지냐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깜빡이 별, 이런 세피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이용하면 이것이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거리를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른바 표준 촛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준 촛불이다. 촛불.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캔들. 표준 촛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쓰는 거죠. 거리를 할 때.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리고 북극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자, 우리가 이제 노스스타, 그러니까 정말 북쪽의 중앙에 있는 별을 우리가 노스스타라고 하면 우리말로 논역별이라고 해야 되겠죠. 논역별. 노란 말이 우리 토박이 말로 북이란 뜻입니다. 한자어로 북이죠. 북. 이것이 이제 토박이 말로는 노고, 그러니까 역이란 건 그 하늘이란 뜻이니까 논역별, 그러니까 북쪽 하늘에 있는 별이다 이런 뜻이죠. 북쪽 하늘에 있는 별. 그래서 이 별이 현재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극성이죠. 즉 영어로는 폴라리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논역별입니다. 북쪽에 있는 별이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폴라리스가 아니라
북극성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직녀성이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베가라고 합니다. 그 녀석이 바로 북쪽의 별이 됩니다. 얼마이냐? 12,000년 지나면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해가 있는 거죠. 여기가 해가 있습니다. 해. 여기가 해가 있으면 지금 이제 지구가 해를 공전을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대략 23.5도 정도, 정확히 하면 23.44도인가 그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지금 이 지구 회전축이 지금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이 이것이 지금 하늘의 북극이거든요. 이 현재고 여기 바로 북극성이 바로 하늘 북극의 거의 거기 있죠. 조금 옆에 있습니다. 아주 약간 옆에. 그러니까 북극성이 바로 하늘 북극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구의 지축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라 흥미롭게도 지구의 지축이 지구의 회전축의 자전축이라는 것이 옆돌기를 합니다. 옆돌기. 한자어로는 세차라고 하는데 영어로 프리세션이죠. 그러니까 혹시 팽이를 돌리신 경험이 있으시면 팽이를 딱 돌리면 처음엔 잘 돌다가 조금 이제 오래되면 이게 팽이의 축이 이렇게 서로 돌게 되는 거 보이시죠? 팽이의 축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결국 이제 넘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팽이의 축, 회전축이 그러니까 팽이가 도는 그 축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그거 자체가 이렇게 돌게 되는 거, 우리가 그거를 옆돌기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세차, 영어로는 프리세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구도 당연히 지구의 자전축이 옆돌기를 합니다. 얼마나 걸리냐? 26,000년 걸리면 한 바퀴 돌아게 됩니다. 이게 회전축의 옆돌기가. 그래서 현재 이쪽에 있지만 대략 한 12,000년 정도 지나면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대략 그러니까 서기 14,000년 정도, 현재가 서기 2000년이니까 앞으로 12,000년 지나서 서기 14,000년이 되면은 그 지구의 회전축이, 지구의 자전축이 이쪽 방향이 됩니다. 이 방향이 되기 때문에 여기 바로 뭐가 있느냐? 바로 직녀성이 있거든요. 베가가. 그러니까 따라서 하늘의 북극에 있는 별이 이제는 12,000년 지나면 북극성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북극성이 아니라 직녀성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직녀성이 북극성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폴라리스가 아니라 뭐 이런 일이 되게 됩니다. 물론 뭐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별자리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유명한 별자리가 이제 오리온, 우리가 겨울 하늘에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리온 별자리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별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사실 여기 별이 이렇게 밝은 별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대충 보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하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별이 세 개가 나란히 있어서 우리가 이걸 보통 흔히 무슨 삼태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리온의 그 벨트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별들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이것이 오리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별자리를 저렇게 만들어서 이게 이런 사람의 이제 투사의 모습이다, 이게 병사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별자리 만드는 건 사실 참 보면 사실 좀 말이 안 되게 만든 거죠. 또 유명한 별자리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큰 곰자리, 그다음에 작은 곰자리가 있는데 영어로는 뭐 올사, 메이저, 마이너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여기에 여기 별들을 몇 개 이어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곰 모양이 있는 게 여기 여기 곰의 얼굴이 있고 이 곰의 덩치가 있어서 이렇게 꼬리가 있고 이렇게 곰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좀 흐려가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희미하게 있습니다. 여기 곰의 얼굴이, 여기 곰의 얼굴이거든요.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곰의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거죠. 곰의 얼굴이 있고 몸체가 이렇게 쭉 있는데 몸이. 아무튼 이거 별이 사실 여기 하얗게 한 것이 별들인데, 여기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건 이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들의 순서인데, 아무튼 이런 별들이 있는 걸 모아서 이것이 곰의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 하나는 여기서 우리한테 익숙한 건 사실은 이거죠. 여기 이 별자리가 아니라 이 별보다는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요거 바로 요 모양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것이 바로 국자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거죠. 북두칠성. 그러니까 7개가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빅 디퍼, 그러니까 커다란 국자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 한 5배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보면 여기에 바로 북극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극성이고, 북극성을 또 해갖고 이걸 또 잇게 되면은 요거는 조그만한 국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은 곰자리에 북극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북극성이 있고, 여기 우리가 큰 곰자리에 북두칠성을 찾게 되면은 북두칠성에서 이렇게
여기서 대개 5배 정도죠. 이렇게 5배 정도 가게 되면 여기 북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자리를 보통 이렇게 만드는데 별자리라고 하는 거는 물론 다시 보시다시피 그냥 뭐 약간 억지로 만드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 대개 이렇게 서양에서 그리스 신화를 갖고 많이 만든 게 많은데 하여튼 뭐 그냥 억지로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아니 저게 전혀 닮지를 않았는데 예, 예. 왜 저런 이름을 붙였을까 했는데 저 별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면 저 별자리들이 움직이잖아요. 예, 그렇죠. 움직이는 걸 관측을 해서 거기다가 그 행동에다 그 이름을 붙였다. 그게 연관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납득이 안 됐었는데 예. 저희 결국에는 저 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를 후대에 넘겨주려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넘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좀 너무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 아닐까 싶네요.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근데 아무튼 아까 그리고 이제 남쪽 하늘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남쪽 하늘은 이제 그 별이 없는 거죠. 남쪽이 안 보이는 거죠. 북반구에서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남쪽에 그 하늘, 그 남쪽 그 하늘의 남극이 안 보이는 건데 우리 남반구 가면 당연히 보이죠. 남반구 가면 우리가 북극성이 안 보이고 남쪽의 중심이 보입니다. 남극이, 하늘의 남극이. 그 바로 이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남반구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 점이 바로, 여기에 바로 하늘의 남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북반구랑 달리 딱 그 점에 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북반구에는 바로 저 점에 이제 북극성이 있어서, 물론 정확히 말하면 조금 옆이지만 그래도 거의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북극성이 이제 표준이 되는데, 남반구에 가면 하늘 남극에는 여기 딱 거기에 맞는 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대신에 뭐가 있느냐. 바로 여기 보면 남십자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남십자자리. 우리가 크룩스라고 하고 보통 서던 크로스 남쪽의 십자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남반구 하늘을 밤에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요거 4개. 이렇게 요게 십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요 4개가. 요걸 남십자자리라고 합니다. 크룩스라고 하는 거죠. 서던 크로스 남쪽의 십자. 요것이 남반구의 하늘입니다. 혹시 남반구에 가보셨었으면은 뭐 남반구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남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혹은 아프리카의 남쪽 뭐 이런 데 가보셨으면 이 남십자성이라고 우리가 말한 남십자자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별자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켄타우루스 자리가 있고 여기 알파 센타우리가 여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요거죠. 바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것이 베타 센터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켄타우루스라고 하는 별자리를 만든 거고 여기에 크룩스. 요 크룩스라는 게 바로 이 십자죠. 이 십자. 여기가 바로 남십자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무스카라고 하는 건 이거는 파리 자리죠. 아마 파리 모양이라고 해서 하여튼 3개 이렇게 몇 개 있는 걸 모아서 이게 파리 모양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파리 자리라고 하고 등등등 뭐 이렇습니다. 이거는 북쪽 하늘에서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남십자 자리는 우리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반구를 가야 보이는 거고 파리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안 보이고 켄타우루스 자리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살짝 보일 거예요. 살짝 아마 끝에만 일부만 좀 북반구에서.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별자리에 이제 그림표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재미있습니다. 별자리가 지금 보시면 현재 공인된 게 8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천문연맹이라고 해서 IAU라고 보통 하는데 이것이 1930년에 88개의 별자리를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88개 별자리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88개 별자리를 다 그린 건데 보시다시피 하늘을 자 이쪽이 여기가 북극입니다. 하늘의 북극. 여기가 하늘의 남극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펼쳐 그린 건데 지도처럼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하늘을 구역으로 나눈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전체 하늘을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 하나하나에 별자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88개의 구역으로 나눈 거고 그래서 한 구역마다 별자리를 하나씩 마저 안겨준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 오리온 자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쭉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가 있나요? 뭐 안드로메다 자리, 여기 카시오페아 자리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울사 메이저 이게 큰 곰 자리가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울사 마이너 이게 작은 곰 자리고
뭐 그런 식으로 쭉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기들 뭐 시그너스 여기 백조자리 있고 등등등 이렇게 쭉 만들어서 하늘을 구역으로 나눠서 그걸 하나의 별자리라고 그냥 이름 붙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황도 12궁이라는 게 있는데 황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빨갛게 표시한 거 이거 이 빨간 줄 이거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황도입니다. 황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가 지나는 길이죠. 해가 하늘을 향해서 1년 동안 1년에 걸쳐서 해가 쭉 지나갈 텐데 정확히 말하면 물론 해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해주위를 공존하는 건데 물론 그렇지만 지구에서 봤었을 때는 해가 움직이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그래서 그걸 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도 12궁이라는 거는 황도를 12개를 이렇게 나눠서 12개를 나눠서 거기 가장 가까운 별자리들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조디악의 12개의 사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별자리 이걸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도 12궁 보면 대략 경도를 이제 30도씩 이렇게 쭉 12개를 등분해 갖고 말한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별자들이 있는 거죠. 예를 보시다시피 제일 처음 여기 여기 아리에스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양자리고 그다음에 그 옆에 여기 토우러스 이게 황소자리고 그다음에 여기 제미니 여기 쌍둥이 자리죠. 그다음에 여기 캔서 이게 개자리고 쭉 나갑니다. 여기 레오 여기 사자자리 그다음에 비르고 처녀자리 그다음에 리브라 천칭자리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스콜피오 어디 있나요? 스콜피오 여기 스콜피오죠. 이게 스콜피오 이것이 이제 전갈자리 그다음에 사지타리우스 이게 궁수자리고 그다음에 카프리콘 여기 염소자리 그리고 아쿠아리어스 이게 물병자리 그리고 다시 일로 오면 여기 피세스 이게 이제 물고기 자리 그다음 다시 이제 양자리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12개 그래서 이거를 12개 별자리가 황도 근처에 있는 12개 별자리를 다 모아서 우리가 이거를 황도 12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점성술에 많이 쓰이잖아요. 이거 점성술에 많이 쓰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서구의 얘기고 그래서 여기 별자리 모양들이 되게 이제 무슨 뭐 그렇게 만든 거죠. 물론 뭐 그리스 신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만든 건데 그러면 동아시아는 어땠었을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별자리가 없었느냐? 당연히 있었죠. 뭐 직녀, 견우 이런 게 다 우리나라 별자리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별자리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놀라운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온 하늘의 천문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하늘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써 있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나라 온 하늘 천문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겁니다. 이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석각본, 도래에 생긴 석각본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조 태조 4년에 1395년에 놀라운 건 뭐냐? 고려시대에 평양에서 각석한 천문도를 그러니까 평양성도라고 하는 천문도를 이 비석인데 이거를 탁본을 바탕으로 해서 돌에 다시 새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조 태조 4년에 그러니까 조선 아주 초기죠. 이성기 아주 초기에 그걸 돌에 새겨서 만든 거고 우리가 이것이 뭐냐? 바로 국보 228호죠. 현재 우리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 이 석각본을 다시 복제한 것이 숙종 때 이 석각본을 다시 복제한 거는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목판본이 있습니다. 목판본이라는 건 조선조의 선조라든가 영조 때 목판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규장각에 이제 소장되어 있고 그런데 이 모양을 보시면 여기 대충 뭐 보이시죠? 여기 보면 전체 하늘을 쫙 보고 여기 이렇게 여러 개의 별들하고 별자리를 쫙 모아놓고 여기 이제 은하수 여기 미리네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 해놨는데 여기 황도도 있고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중 이제 가운데가 북극이 있어 여기 북극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가 북극이 여기 어딘가 여기가 북극성이 있는 건데 황도가 있고 그다음에 남북극 가운데 적도까지 해놨고 황도군 하늘 12등분을 해서 여기 모두 1467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안에 1467개의 별이 있고 이 밝기에 따라서 점의 크게 큰 점을 표시한 거는 밝은 별이고 작은 점을 표시한 건 이제 좀 어두운 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5개 떠도르 별도 해놨으니까 행성 5개 다 아시다시피 물별, 수성, 샛별, 금성, 불별, 화성, 남별, 목성, 흑별, 토성도 여기 다 표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이게 근데 이것이 언제 생겼느냐? 석각본이 태조 4년에 1490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고려시대에 이미 만들어 나온 걸 그냥 복사한 거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온 하늘 천문도로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 남송 시대에 순우 천문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1247년에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이 고려 시대에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이것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서구에서는 사실 18세기가 돼서야지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것이 고려 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한 건데, 근데 이게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우 천문도에 비해서 석가구르는 최초라고 합니다. 석가구르는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앞선 거죠. 석가구르는.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 여기 관측 자료를 보면, 즉 이 하늘의 모습을 보면 여기 만들어져 있는 이 천문도에 여기 만들어져 있는 하늘의 모습을 보면은 이 모습이 1세기의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고려 시대가 아닌 거죠. 이게 상당히 이상한데, 그래서 1세기라면 뭐 세계 압도적으로 세계 최초가 될 텐데, 근데 그래서 이것이 평양에서 있는 이제 천문도 평양성도라고 하는 게 고려 시대가 아니라 고구려 시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확실한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른바 정설로는 고려 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고구려 시대에 만들었다는 그런 설도 있거든요. 이 하늘의 모습을 보면 이게 1세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세기 모습이라고 1세기 모습을 그때 그린 거를 14세기 정도 들어서 저걸 다시 그려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평양에서 평양성도라는 게 언제 만드는 건지가 불확실한데, 네. 이것이 고려 시대 만들었다는 게 이제 보통의 정설인데 사실은 고구려 시대 만든 거라고 하는 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는 지금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걸 적대 처음 만든 건 아니고, 네. 저기 1세기 때 모습을 그려놓은 거라고 하면 네. 지금 남아있는 게 저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성도를 이거를 다시 복각한 것이 이거거든요. 네. 계속 복각해가지고 넘어온 게 저때 네. 만든 게 고려 시대 남은 게 남아 있는 거고, 고구려 시대 때 그럼 저거 오리지널이 누가 저걸 관측해서 그렸을까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사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아무튼, 우리 거 만든 거 보고 뺏겼나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동아시아가 서구보다 훨씬 앞섰다는 거, 저 천문도가 월등히 앞섰다는 거, 연도로.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제일 먼저인지 한국이 제일 먼저인지 조금 잘 모르겠다는 거. 하여튼 한국이 우리나라가 하여튼 굉장히 앞섰던 건 분명합니다. 이런 거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게 이제 남십자 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린 건 여기 남십자 자리죠.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크록스 남십자 이건데, 여기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시커먼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건 왜 시커머냐? 이거 어두운 별구름이라고 합니다. 별구름이 있는 건데, 별구름이 그러니까 구름들이 말하자면 구름 같은 것이 있어서 별들을 이제 별빛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시커멓게 보이는 건데, 이거는 마치 석탄자루처럼 생겼다 그래서 석탄자루 어두운 별구름이라고 합니다. C99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또 별구름 있죠. 여기는 별구름은 또 빨갛게 좀 빨간 빛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뭐라냐? 이거는 별구름이 이게 가스덩어리 같은 건데, 이건 빛을 내는 거죠. 스스로 내는 건 아니고 별빛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별빛을 다시 이렇게 토해내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가스들이 이렇게 이온화가 돼서 전리가 돼서 다시 빛을 내는 건데, 이건 닭이 달린 모양이라 그래서 러닝 치킨 네뷸라, 그러니까 달리는 닭 별구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저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딱 갑자기 빈 게 아니라 여기에 가스덩어들이 좀 많이 있어서 가스들이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있어서 장애물이 뒤에 오는 별빛을 막은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시커멓게 보이는 거죠. 어둡게. 자, 그 다음에 별들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송이라고 합니다. 별송이. 공 모양으로 이렇게 그 공을 이루면서 모여 있어서 공꼴 별송이, 한자어로는 구상성단. 그러니까 공 모양의 별의 집단이다 이런 뜻이죠. 구상성단. 영어로는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글로뷸러 클러스터, 스타 클러스터죠. 글로뷸러 클러스터. 그러니까 공 모양의 그 집단이다 이런.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거는 그 전갈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스콜피우스 전갈자리에 있는 M80이라고 부르는 이 별들의 모양입니다. 이 별들이 이게 다 별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모여 있느냐? 여기 이제 M80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별을 이렇게 별의 이름표인데
M이라고 하는 건 샤를 그 메시에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이 천체를 목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M을 붙인 겁니다. 메시에를 따서. 그래서 여기 별이 몇 개가 있느냐? 대략 한 10만 개 정도가 여기 별이 있는 겁니다. 요 안에 10만 개 정도가 별이 모여 있는 거죠. 10만 개 정도가 이 별이. 10만 개 별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뭐 몇 개만 더 보여드리면 이것도 역시 공골 별송인데 이건 뭐냐면 오메가 센타우리 켄타우로스 자리에 있는 건데 NGC 5139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NGC라고 하는 건 NGC가 New General Catalog라는 뜻이라서 새로운 일반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어쨌든 여기는 별이 몇 개 있느냐? 무려 1000만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이가 여기에 1000만 개의 별이 이렇게 모여서 별들의 무리를 이루는 거죠. 별송이를.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그냥 쭉쭉 한번 지나가 보죠. 이거는 이제 M90이라고 하는 헤라클레스 자리에 있는 역시 공골 별송이인데 글로벌 클러스터인데 지구로부터 한 27,000 광년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에 질량은 해에 무려 그러니까 20만 배 정도 질량이 있다 그러는 거죠. 자, 이거는 허블 우주망원경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허블 우주망원경 관측한 거고 이거는 똑같은 거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걸로 관측을 한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정도 거리가 2광년에 해당합니다. 2광년.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뭐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아니라 자, 보시다시피 별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여러 개 별이 집단을 이룹니다. 많이 서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별송이를 이루고 뭐 성단위 별의 집단. 그다음에 그것들이 또 모여서 은하를 이룹니다. 은하. 영어로는 갤럭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별, 즉 우리 별이 이제 말하자면 해죠, 해, 태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국 이제 은하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 별 태양이 들어가 소속되어 있는 은하가 뭐냐? 바로 우리 은하죠. 우리 은하를 우리가 미리네라고 부른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자어로 은하수,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지구상에서 우리 땅별, 우리 지구에서 바로 우리 은하 미리네를 찍은 거죠. 미리네의 그 중심부를 찍은 겁니다. 중심부 이렇게 이런 식의 은하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은하수를 봤거든요. 요새는 은하수 안 보이죠, 서울에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하도 대기도 뭐 좀 지저분해진 것도 있겠지만 특히 너무 밝아져서 이 도시가 너무 밝아갖고 은하수가 안 보이죠. 아마 산에 깊은 산속에 가면 아마 보일 겁니다. 은하수가 아직도. 양평쯤 가면 보이려나요? 왜냐하면 양평에 예. 광해가 비교적 적은 동네가 하나 있거든요. 아, 예. 거기 가면 보이겠죠, 아마.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지구에서 본 거고, 은하수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은하 미리네를 밖에 나가서 우리 은하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참 예쁘게 생각하는데, 딱 보면은 이거 볼 때마다 제가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저는 꼭 달걀 붙인 거. 맛있게 딱 반죽으로 붙인 거. 아주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이거는 상상해서 그린 건 아니고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이 무슨 뜻이냐? 물론 무슨 뜻이냐면 엉터리 그린 건 아니고 실제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서 재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일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제 재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를 잠깐 이제 성질을 좀 보면은 우리 은하 미리네 질량이 대개 10의 12승이니까 10의 12승이라는 게 뭐가 되나 이거 1조 정도죠. 1조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요건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해의 질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의 질량의 1조 배 정도 됩니다. 우리 은하의 질량은 해의 1조 배 정도 되고 별이 몇 개 있느냐? 대개 한 수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 사이 평균 거리는 대개 5광년 정도로 떨어져 있어서 이건 별이 한 수천억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3천억 개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우리 은하의 모양은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가운데 좀 원반이 있어서 우리 흔히 막대 나선 은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막대 나선 은하. 나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이라는 얘기고 우리 은하의 반지름이 대략 50에서 80 킬로 라이트 이어니까 5만에서 8만 광년 정도가 됩니다. 우리 은하의 반지름이. 그 다음에 우리 은하의 중심부의 두께가 대략 15,000 광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가 이제 나선 모양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팔이 보통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펠세우스 팔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그 다음에 방패 센타우루스 팔이라고 합니다. 팔이 두 개가 있는데
부기가 있어서 이런 모양인데 여기 사실은 조금 작은 팔까지 합치면은 궁수자리 팔, 그러니까 사지타리우스 팔, 그다음에 직각자 팔, 노르마까지 다 합치면 4개가 있는 거죠. 이게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은하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서 이게 쭉 있는 거고, 이게 보시다시피 펠스스 팔이 지금 이게 이 센타우루스 팔이 지금 이쪽 팔이고 이 팔이죠. 이거 이렇게 초록색 팔이 이렇게 있고, 초록색 팔이 좀 크게 있고, 그다음에 펠스스 팔이 이렇게 이 파란색 팔, 이 팔이 쭉 이렇게 있는 거고, 펠스스 팔이 이게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보라색 팔하고 그다음에 여기 주황색 팔이 궁수자리 팔하고 사지타리우스 팔하고 노르마 팔인데 그건 조금 약하게 있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팔이 뭐 4개라고 할 수도 있고 2개라고 보통 생각하면 2개 혹은 4개. 여기에 그러면 태양계가 어디 있느냐? 태양계라고 하는 거는 태양계라고 하는 오리온 팔에 있는데, 여기 중앙으로 있는 거 어디 있냐? 여기 보시다 보면 여기가 조그마한 팔이 있다가 마른 게 있죠. 여기 오리온 팔이 여기에 우리 해가 있습니다. 태양계가 여기 있어서 이 안쪽에는 이쪽에 이 사지타리우스 팔이 있고 바깥쪽에는 이제 펠시우스 팔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있는 것은 이게 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건 미리나는 이렇게 당연히 돕니다. 서로 이렇게 돌거든요. 이른바 자전을 하는데,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태양계도 거기 맞춰서 같이 따라가서 돌게 됩니다. 이게 여기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은하의 중심에 비해서 굉장히 변두리에 있는 거죠. 변두리에서 여기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해도 같이 도는데, 태양계도 같이 도는데 얼마나 빨리 도느냐? 대략 1초에 한 220km 정도로 돕니다. 그러니까 1초에 매 초마다 220km를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느껴지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이 은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공전 주기가 대략 2억 4천만 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억 4천만 년 정도 지나면 한 바퀴 도는 거고, 우리 태양계는 이 중심에서 이 중심이 별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이 중심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별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하수가 보이는 거죠. 은하수가. 그래서 요 사이 거리가 되게 얼마 되느냐? 대략 2만 7천 광년이죠. 네. 2만 7천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 구름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같이 보이는 예. 그거를 요거죠, 위에서 여기. 본 거죠? 예, 여기서 떨어져서 보면 여기가 달걀 후라이처럼 이렇게 많이 별이 모여서 이게 좀 불룩하게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별들만요? 네, 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기 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별들이. 우리가 보는 은하수라는 게 예. 우리 저 변두리에서 중심부 쪽을 보는 맞습니다. 게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별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뭐라 하냐, 구름처럼 보인다고 할까? 하여튼 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별이 엄청 많아서. 예. 우리 지금 예, 보유저나 이런 거를 태양계 바깥으로 보냈잖아요. 예. 근데 걔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 은하수 바깥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유, 그래봤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봤자 여기 있습니다. 1mm도 못 갔겠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태양계에서 뭐 그냥 그 자리 뒤로 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겠네요. 예, 그렇죠. 이런 데는 가만히 못 가지. 이런 데 가려면은 보시다시피 중심으로 가려면 보시다시피 빛이 갔었을 때 2만 7천 년이 걸리거든요. 빛이 갔을 때. 빛이 가서 2만 7천 년 걸리는데 아무리 로켓을 빨리 가더라도 빛의 빠르기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되려나? 그 정도 될 테니까. 그러니까 뭐 가망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흥미로운 거 하나가, 이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무늬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게 연상이 되시나요, 혹시? 폭풍이요. 태풍. 예, 태풍도 그렇죠. 태풍도 물론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 문화에서. 태극. 그렇죠. 태극 무늬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태극 무늬가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태극 무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주의 가문사지에 보면은 거기 AD 682년이라고 하는데 여기 태극 장대석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태극 무늬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태극 무늬가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태극 무늬가 보이죠, 이렇게. 근데 그런 거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다가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나주에 보감에 백제 목간이 있는데 이게 AD 618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이게 여기에 출토된 건데 이거 굉장히 흐려져서 잘 안 보이시지만 우리가 이거를 적외선 촬영으로 이렇게
보면은 명확하죠. 아주 태극 무늬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요 명확하게 보이는 태극 무늬를 이제 이렇게 복제한 것이 이렇게 다시 모사한 것이 이쪽입니다. 태극 무늬가 아주 완연하죠. 이걸 보시면. 그래서 이것이 실제 우리가 보통 태극하면은 중국을 연상하시기가 쉬운데 중국의 그러니까 주렴계, 주돈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주돈이. 주렴계라고 하죠. 주렴계 혹은 뭐 주돈이. 이분이 그 태극 도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태극 도설. 여기서 태극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태극 문양은 이거는 송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뒤입니다. 훨씬 더 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 최초인 거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돈이에 비해서 400년 정도 이건 뒤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태극 무늬를 만든 거는 분명히 우리인 거죠. 중국이 아니라 400년보다 먼저. 교수님 말씀대로면 우리가 저 은하수 모습을 어디선가 알아서 그러니까 가져왔다. 네, 거기까지 주장하면 제가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좀 특이하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태극 문양이라는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과 양의 이제 음양 여기서 이제 이거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하필이면 어떻게 태극 모양을 만들었을까가 사실 좀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보시면 사실 이게 우리 은하 모양에선 하고 굉장히 은하 모양하고 같은 건 분명한데 물론 이제 그냥 순전히 우연일 가능성이 물론 더 크겠죠. 아마도 그렇겠지만 은하 모양보다도 저걸 닮은 다른 거를 모티브를 삼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완전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동학 그러니까 조선 이제 중후기에 동학을 창시한 그 수훈 최재호 선생이 그 부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뭐라 하냐면 이게 부적을 이렇게 궁궁을룰이라고 이렇게 이 한자로 궁궁을룰이라고 하는 걸 이제 부적을 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써갖고 뭐 다려 마시고 하면 병이 낫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약간 좀 그런 그 신화적인 얘기가 있지만 그런 약간 근데 여기 궁궁을이라는 게 왜 하필이면 궁궁을을 썼었을까? 이게 왜 이상하지 아무 한자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훈을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는데 왜 썼을까 하는 것이 사실 이것이 바로 태극 모양이라고 하는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태극을 우리가 그냥 활자한 것이 바로 저 궁궁을이다.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뭐 그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했던 분명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것이 중국에서 온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보다 먼저니까 명백하게.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의미 자체가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국에서 왔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점에서 봤었을 때는. 태극 문양 자체가 우리가 중국보다 앞섰으니까 훨씬 더. 근데 뭐 지금 중국의 자신들이 이제 그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네. 자기들 문명이 아닌 것들도 발견되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네.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맨 뒤에 우주와 인간을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국의 문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황하 문명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발굴된 것이 홍산 문명이라고 하는 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좀 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하여튼. 이게 우주 쪽으로 가니까 예. 그 물리학 쪽은 그냥 숫자가 많이 나와서 힘들었는데 이쪽은 너무 미스테리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물리학으로 힘드신 건 하나도 없을 테고 이건 지금 이제 관측 자료들을 지금 주로 말씀드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는 그러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한번 그래서 우리 날 다시 한번 좀 집대성해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아주 상세하게 분석한 그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추측해서 괜히 상상한 게 아니라 그동안 어마어마한 관측자를 다 모아서 재구성한 겁니다. 여기 아주 자세하게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나 여기가 바로 여기 태양입니다. 여기가 해가 있고 해가 여기 있고 이게 은하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바라보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은하수를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하를 보는 거고 여기 아주 뭐 엄청나게 상세하게 모든 여기 뭐 무슨 별들이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별구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운이라고 하는 별구름이며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그 다음에 뭐 카시오페아도 있고, 하여튼 세피우스, 시그너스, 하여튼 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별자리들을 여기서 다 표시한 겁니다. 우리가 말한 별자리라는 건 다 이 안에 있는 거죠. 전부 다 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고 이거를
또 최신 자료, 아주 최신 자료 만든 것이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GST라고 해서 이거는 가이아 그 우주망원경이 유럽의 항공우주국에서 띄워 올려갖고 우주망원경에서 찍은 자료들 다시 분석해서 만든 아주 최신 자료죠. 이것이 이제 우리 은하의 실제로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센타우로스 팔이 있고 뭐 사지타우루스 팔이 있고 오리온 팔이 조그맣게 여기에 해가 있습니다. 여기 해에 있는 자리고 오리온 자리에 여기 펠시우스 팔이 있고 뭐 등등등 있는 거죠. 여기 가운데 여기 집중하게 많이 있는 것이 여기가 이제 일로 보는 게 바로 은하수 보는 거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우리 은하를 다시 재구성해서 우리가 밤하늘을 보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은하를 언젠가 탈출을 해서 외계 다른 나라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 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렇죠. 은하까지. 자, 이거는 한번 잠깐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이게 미국 This is our galaxy, as seen by our Gaia Space Telescope. 가이아 우주망원경 유럽에서 만든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은하수를 No 우리가 spacecraft can travel beyond our galaxy, so we can't take a selfie. But during its lifetime, Gaia made 3 trillion observations of 2 billion stars and other objects.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이제 엄청나게 사진을 찍어서 별들을 그걸 잘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갤럭시, 우리 은하를 미리네를 이렇게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모양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거. 스파이럴 안. 여기 옆에서 옆에서 본 거죠. 옆에서 봤을 때. 예. Possibly caused by a collision with another smaller galaxy. Moving further out, Gaia also studied other galaxies around the Milky Way, such as the large 이거는 and 이제 small Magellanic Clouds. 이거는 이제 우리 은하지만 다른 은하들도 또 역시 관측을 물론 했습니다. 이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그 다른 것들을 좀 말씀하는 거고. 예. 일단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이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 은하 바깥에 또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 한곳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하들의 물인데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 50개 정도를 모아서 우리가 우리 은하의 한곳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만 좀 큰 거고 뭐 작은 은하들, 조그마한 은하들이 많은데 이게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우리 은하죠. 밀키웨이 갤럭시 우리 미리네하고 여기 조그만한 작은 은하들 이렇게 작은 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뭐 조그만한 그 우리가 돌프라고 하는 것이 난장이라는 게 조그만한 아주 조그만한 은하들이 잔뜩 있고 여기 떨어져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놀라운 여기 안드로메다 은하 너무 유명한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랑 굉장히 쌍둥이 같이 굉장히 비슷하게 닮은 우리 은하보다 조금 더 크죠. 그 안드로메다 은하들이 있고 나머지한테 조그만한 은하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하들을 다 모아서 보시면 아주 조그만한 은하들 많이 모아서 우리가 이거를 한 곳물이 로컬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부터 우리부터 한 5,4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처녀자리라고 하는 비르고 처녀자리에 은하송이가 있으면 은하들의 집단입니다. 아까 별송이들은 별들의 집단인데 이거는 은하들의 집단입니다. 은하들이 아주 많이 모인 거죠. 몇 개 있느냐? 한 거의 2,000개 가까운 은하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은하들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것들 우리가 비르고 초집단이라고 합니다. 술퍼 클러스터 초집단. 우리말로 굴송이라고 하는데 아주 굵은 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비르고에 모여 있는 은하들의 집단은 이 전체의 크기가 한 1억 광년.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은하 하나의 크기는 예를 들어서 한 10만 광년인 건데 이 은하들의 모임, 은하들의 집단의 크기는 1억 광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00개 이상의 은하가 아니라 100개 이상의 은하송이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하송이 하나는 수십 개에서 100개 정도가 모여서 은하송이가 되면 또 은하송이들이 또 한 100개 정도 모여서 굴송이, 초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모여서 우주를 정말 전체 우주를 이루는 겁니다. 전체 우주. 우리가 현재 가능한 관측 한계가 대개 한 100억 광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0억 광년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이 굴송이들, 은하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굴송이가 1,000만 개 이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현재 우주에. 1,000만 개 이상의 은하가 있는 게 아니라 은하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그런 은하들의 송이가 집단이
1000만 개 이상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하로 따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천억 개 은하가 지금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천억 개 정도가. 그러니까 은하 하나하나에도 수천억 개 별이 있는데 그런 은하들이 또 수천억 개가 있는 거죠, 우리 우주에. 그러니까 참 전체 그 크기는 참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강의하는 건 이 정도까지 일단 강의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그 별과 은하 이런 천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측을 했을까, 관측을 하고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측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새로운 자료들. 지금 여기서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든가 아니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든가 혹은 가이아 우주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주에 띄워서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거고 또 지상에 있는 망원경들도 놀라운 망원경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가동하기 시작해서 엄청난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관측 자료들을.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은하 미리네를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네. 질문 한 개만. 예. 예. 그 관측 가능한 은하가 예. 100억 광년 정도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우주 나이를 138억 년 정도. 예. 예. 138억 년? 네. 138억 년. 네. 예. 있는데 왜 그분 38억 년은 왜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네. 나중에 네. 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가 이제 불어나고 있잖아요. 우주가 네네. 현재 불어나고 있으니까 우주가 지금 불어나고 있다는 건 우주가 굉장히 이렇게 점점 말하자면 커지고 있는 건데 네.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공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사실 실제로 멀리 있는 천체가 그 지구까지 빛이 온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 년, 그러니까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것이 오게 되면 가만히 있었다고 한 100억 년 있다가 우리 지구가 올 텐데 근데 우주가 지금 불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빛이 지나온 거리는 훨씬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럼 빛 속도보다도 지금 팽창하는 속도가 더 빠른 얘기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빠르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무슨 천체가 여기 있던 것이 저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빛의 빠르기보다 빠를 수 없는 거죠. 근데 공간 자체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새롭게. 이거는 상승 이론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건 뒤에 가서 정말로 우주론을 얘기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죠. 사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뭐 일단 오늘은 이걸로 마치기로 그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죠. 다음 시간에. 앞으로 한참 좀 말씀드릴 게 상당히 많이 있고 정말 흥미진진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이걸 좀 볼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